The brain's motivation neurotransmitter. 도파민. 오늘 영상은 윙이라는 친구가 비트박스 문화에 처음 들어와 성장해온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이야기할 내용이 상당히 긴 분량이라 비트박스는 단 한 번도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기별로 설명을 할 때마다 좌측 하단에 그 영상의 제목들을 기재할 테니까요. 시기별로 윙의 비트박스 실력이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통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윙이라는 친구가 만든 기적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저를 소개해야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에 신뢰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이 북박TV라는 비트박스 강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2013년도에 비트박스 코리아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운영자로 활동했었습니다. 2012년도에 한국 비트박스 문화는 암흑기였었습니다. 대회를 열어도 참가자가 6명에서 7명밖에 안 돼서 한 명은 본선에서 부전승을 해야 할 정도였어요. 제가 운영자가 되기 전인 19살의 저는 비트박스로 꿈을 꿨었습니다. 저는 고2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트박스 대회였던 2011 KBC라는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열정도 실력도 있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계대회 진출에 대한 열망이 아주 강했지만 당시엔 지금처럼 세계 비트박스 대회 규모가 크지 않았고 1년에 한 번 열릴까 말까 한 상황인데다가 참가를 하더라도 비행기 값이라든지 경비도 직접 부담해야 되며 정작 제가 비트박스로 활동할 대한민국 비트박스 시장이 암흑기라고 말할 정도로 참가자도 저조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다시 비트박스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운영자가 되어 작은 대회들을 열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 조금씩 문화가 커져가며 사람이 하나둘 모여 다시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도에 비트박서 릴마블이 대회를 같이 열자고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유튜버 스팀마블의 릴마블 맞습니다. 이때는 유튜브를 하기 전이었어요. 그렇게 KHBBC라는 비트박스 대회를 릴마블, 저, 바라가 셋이 열었고 이 대회 예선전에서 저는 처음 보는 한 명의 비트박서에게 엄청난 매력을 느꼈습니다. 스크릴렉스의 Kill Everybody라는 음악을 비트박스로 선보였어요. 이 비트박서의 실력을 요약하자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푹치기 박치기 푹치기 박치기 이런 거 하고 있는데 혼자서 음악을 비트박스로 완벽하게 변환시킨 걸 보여줬어요. 이 사람이 바로 비트박서 WG입니다. 네, 윙의 과거 닉네임이 바로 WG입니다. 왜 WG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하얀 안경을 쓰니까 화이트 글래시스의 줄임말 WG래요. 아쉽게도 WG는 대회에서 예선전을 탈락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친구를 놓치기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대회가 끝나고 바로 연락처를 물어보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영상은 아쉽게도 작은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현재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의왕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비트박스 연습을 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연습하는 것도 너무 적적했고 대부분의 비트박스 매니아들이 청소년이다 보니까 연습실을 돈 주고 빌리는 게 부담스러운 걸 알기에 수련관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들께 허락을 받아 주말마다 다른 지역에 사는 비트박스 매니아 친구들도 제 연습실에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WG도 자주 놀러 왔는데요. 여기서 훗날 세계를 함께 뒤흔들 비트박스 파트너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비트박서 헬캣입니다. 둘은 먼 훗날 잭팟이라는 최고의 비트박스 태그팀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사진 속에서 당시 둘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닐 시기인데 왜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운명 아닌가요? 매주 주말마다 점점 많은 비트박스 매니아 친구들이 놀러 오면서 나중엔 연습실에 사람이 가득가득해지는 풍경을 본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들께서 비트박스 대회를 열어보겠냐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WG의 첫 비트박스 배틀의 순간이 담긴 청소년 비트박스 대회 패션 인더스트릿이 열렸습니다. WG는 높은 예선전 성적을 거두고 4강까지 진출하였지만 정말 아쉽게도 헬캣에게 패배합니다. 그런데 원래 패배를 하면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분하거나 아쉬워하는 기색이 있는데 WG는 이때 패배를 아쉬워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경기를 보면서 진정으로 즐기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네요. 조금은 늦었지만 이 대회를 열게끔 도와주셨던 당시 수련관에서 근무하신 윤여원 선생님, 이승원 선생님, 권병희 선생님, 김태한 선생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이후로 비트박스 문화는 점점 더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도에 암흑기 때는 평균 참가자가 7명, 2013년에는 20명, 2014년엔 3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비트박스를 활용한 넘버블 퍼포먼스 공연인 비밥에서 연출을 맡으시던 신문섭 연출님이 비트박스 대회 엽시다! 라는 연락을 주셨고 장소부터 음향 모든 걸 다 지원해 주셔 더욱 큰 비트박스 대회 마이크 몬스터를 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WG는 높은 예선전 점수를 거두고 본선에 진출하지만 또 4강까지 올라갔지만 아쉽게도 4강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근데 앞서서 패배하였던 헬캣과는 전혀 다른 상대를 만난 거였어요. 바로 당시 비트박스 대회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하였던 비트박서 빅로드를 만났거든요. 이날 대회는 빅로드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후로 간간히 청소년 수련관에서 같이 연습하고 밥 먹고 시간이 흘러 무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비트박스 투탁이 비트박스 대회를 열자는 제안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열리게 된 2014년 BSBC라는 비트박스 대회가 홍대에서 열렸는데 여기서 WG는 모두에게 충격을 주게 됩니다. 지난 마이크 몬스터에서 자신에게 패배를 안겨준 빅로드를 다시 한번 4강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치열한 배틀 끝에 결과는 연장전. 이 결과는 말이죠. 비트박스 대회에 나타난 지 1년밖에 안 된 경험이 아직 부족할 18살의 고등학교 2학년이 비트박스 대회 우승을 가장 많이 한 베테랑 비트박서와의 대결에서 연장전이 나온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서로 한 번 더 연장전을 가졌지만 또 연장전. 정말 절대 쉽게 승부가 나지 않아 또 연장전을 했지만 결과는 또 연장전. 배틀대회 우승을 밥 먹듯이 하던 베테랑 비트박서와 나타난 지 1년밖에 안 된 신인 비트박서의 대결에서 3번의 연장전이 나오고 끝내 WG는 승리를 차지하여 처음으로 결승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비트박스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몇 번의 경기를 치르는지 계산해보고 여기에 맞춰 최대한 많은 비트박스 구성을 준비해 가는데 WG는 이미 4강에서 3번의 연장전 속에서 그것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에게 모든 걸 쏟아부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첫 우승을 따낸 WG의 이후 행보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면은 고3이라 수능 준비하러 간다고 했거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Welcome to Joe's Fragrance. 그렇게 2015년 WG는 수능이 끝나고 다시 2016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20살이 되자마자 나간 대회는 지난 2013년도에 4강에서 빅로드에게 패배했었던 마이크 몬스터라는 대회였어요. 당시 참가자 명단을 받은 저는 건호 닉네임 바꿨네? 맞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그 이름 비트박스 윙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윙은 이번에도 높은 예선전 점수를 거두고 본선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당대 최강이라 불리던 우승 후보인 히스를 4강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여 결승전에선 티미드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차지합니다. 첫 활동 복귀 대회부터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1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마이크 몬스터에서 우승을 차지한 윙은 부산에서 열리는 비트박스 대회 다이투다이에서 처음으로 심사위원을 하게 됩니다. 당시 비트박스 문화에서 심사를 보는 데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상징성, 이 사람이 비트박스 문화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어떠한 행보를 보여줬는지를 기준으로 배틀 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초빙되는 건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윙의 행보는 기존 9세대 비트박스에서 신세대 비트박스로 교체된다라는 메시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2017년도가 되고 저는 한국 비트박스 국가대표 선발전의 심사위원으로 섭외되었습니다. 이 2017년이 아마 대한민국 비트박스 문화 역사 중 가장 우승하기 어려운 난이도의 대회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선전에 올라온 모든 사람들이 다 우승 후보였거든요. 그러나 윙은 여기서도 당당하게 예선전을 통과합니다. 그것도 모든 심사위원 심사표에서 1등을 차지한 상태로요. 그리고 16강에선 저와 이 북박TV를 같이 운영해온 모비디를 만나 만장일치로 승리하고 8강전에선 리치 스웨버를 만나 만장일치로 승리하고 4강전에선 티미디를 이기고 결승전에선 당시 모두가 우승을 차지할 거라 생각했던 H아스를 만나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하며 21살에 대한민국 비트박스 챔피언이 됩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가끔 비트박스 커뮤니티에서 당시에 제가 대회 심사위원으로 섭외되기 전에 윙과 자주 연락을 하면서 비트박스로 하기 좋은 그리고 그냥 듣기에도 좋은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가 비트박스로 여러 가지 음악을 표현하니까 DJ 같다는 생각이 들어 평소에 DJ 세계대회 중 하나인 레드불 3 스타일을 굉장히 즐겨봤습니다. 여기서 한 DJ의 음악 플레이가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서 이 음악을 윙에게도 좋지 않냐고 추천을 했었어요. 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저는 그냥 듣기 좋다고 생각한 음악이라 스쳐 지나가듯이 추천한 건데, 윙은 이 노래를 통으로 예선전에 들고 와서 비트박스로 완벽하게 재해석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원곡을 모르는 사람들은 듣기에 좋다고만 생각하셨을 텐데, 정작 노래를 추천해줬던 제 입장에선 이거 내가 추천해준 노래 아닌가? 응? 이런 심정이라 너무 소름 돋아서 그랬던 겁니다. 이때는 지금처럼 자기가 직접 비트박스로 음악을 작곡하듯 보여주던 시대가 아니라 비트박스로 표현하기 좋은 노래를 선곡하여 누가 더 멋지게 표현해내는가, 이런 부분이 중점적인 시대였거든요. 이후로 윙은 국내가 아닌 세계 강자들에게 도전하게 됩니다. 2018년 비트박스 레전드 챔피언십 우승, 2018년 아시아 비트박스 챔피언십 우승, 그리고 드디어 전 세계 비트박서들의 최종 목적지이자 세계 최고의 고수들만 모인다는 비트박스 대회인 그랜드 비트박스 배틀에 참가 자격을 얻게 되었으나, 아쉽게도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이후로 전역을 한 비트박스 윙은 개인 비트박스 실력도 뛰어나지만 후배 양성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세계 비트박스 대회에서도 이미 지켜보고 있는 월드 클래스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2022년에 후배 양성을 목적으로 기획했던 소규모 비트박스 대회 웨이브의 심사위원으로 단 1의 고민도 없이 후배들을 위해 참여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이때 거절하더라도 월드 클래스인데다가 일정도 분주할 거라 생각했는데, 작은 소규모 대회에 심사위원으로 도와준다고 했을 때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후로 윙은 다시 세계에 도전했지만 바로 큰 결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윙이 군대를 간 사이에 세계적인 비트박서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또한 거기에 배틀 대회 공백도 있었으니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으리라고 봅니다. 2022년엔 비트박스 유나이티드 온라인 배틀 16강에서 탈락했지만, 이어 2023년엔 군 문제로 인해 참가하지 못했던 세계 최고들이 모이는 대회 그랜드 비트박스 배틀에서 3위, 사실상 2023년에 세계 랭킹 3위를 등극하고, 2024년엔 핫텐 비트박스 배틀 5.0 그랜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비트박스로 멋진 음악을 만들어내던 윙은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도파민. 여담이지만 비트박스 대회에서 세계대회를 우승하는 것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냐면요, 매년마다 세계대회 수준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심사위원의 성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는 거다 보니까 개인 컨디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군대를 다녀오는 공백기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차지했다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도파민 비트박스로 우리를 놀래킨 남자 윙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일대기입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처음 대회에 하얀 안경을 쓰고 나와서 예선 탈락을 하던 동생이 한국 챔피언이 되고 세계 챔피언이 되고, 이후엔 대중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는 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윙의 도파민 비트박스는 현재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비트박스로 음악방송에 단독으로 출연하는 것부터 유퀴즈에도 출연하고, 북치기 박치기의 훈이훈님부터 지금까지 모든 비트박스로 사랑을 받았던 모든 인물들이 해내지 못한 최초의 업적을 지금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윙의 비트박스를 보고 먼 훗날 또 윙을 뛰어넘을 새로운 꿈나무 비트박스 후배들이 또 생겨날 거란 기대를 하면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대한민국에도 비트박스를 굉장히 잘하는, 그리고 또 먼 훗날 멋진 모습을 보여줄 유망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루하셨을 법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비트박서 사운드 곰이었고요. 저희 북박TV는 비트박스 강좌와 각종 리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채널이며, 현재 비트박스 커뮤니티도 운영 중입니다. 혹시나 비트박스를 한번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측 카드를 클릭해 주시고요. 제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